자, 이번 시간부터는 동사의 형식, 이걸 이제 선생님 내가 하는 표현으로는 동사의 어법이라고 표현하죠. 즉, 동사들마다 그 동사가 사용되는 고유한 어법이 있어. 이건 이제 동사의 DNA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이 동사는 이런 어법으로 사용되는구나.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법들을 모든 시험에서 묻는단 말이지. 특히나 서술형에서 또 고등어법 문제로, 문법 문제로 묻는다. 자, 근데 하나의 동사가 한 가지 형태의 어법으로만 쓰이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즉, 한 동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된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볼 동사는 go인데, 자, 이런 동사는요, go 가다. 그러면 어디로 가다. 그래서 뒤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하고 함께 장소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는 해석이 주어가 가다 어디로. 그래서 이때 이 go 같은 동사는 뒤에 목적어나 보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 동사죠. 즉,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 전달이 완전하게 되는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흔히 일형식 동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몇 형식이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 개 바뀌니까. 자, 근데 이 go라는, 그래서 이제 이 go라는 동사가 지금처럼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이런 류의 일형식이라고 불리는 류의 동사들은 뒤에 동사의 의미를 수식하는 부사나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적인 수식어가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다. 이런 구조가 필요한 이유가 나중에 문장을 서술형으로 써낼 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으로 갔다. 그렇죠? 그러면 주어가 갔다 공원으로, 어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공원으로 갔다. 동사를 수식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문장의 어순과 구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래서 이걸 이제 구문 정독 학습이다라고 부르는데, 문장이 구성되는 원리, 그리고 동사가 사용되는 쓰임새, 그래서 이 이제 자료에서는 특히 동사의 쓰임새죠. 동사의 어법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갈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제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 to school. 자, 근데 요 go라는 동사가 지금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구조 따라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go가 뒤에 형용사를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go bad 하면 이거는 나쁘게 가단 말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쌤이 이제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 이 bad처럼 형용사가 나온다. 형용사는 누구를 설명한다? 명사를 설명해줘요. 지금은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의 상태를,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처럼 동사가 뒤에 형용사를 데리고 온다라는 건 이 동사는 모두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가 되고, 뒤에 나오는 형용사 또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 역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상태가 되다 또는 상태이다라는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 go bad 하면 주어가 나쁜 상태가 되다. 즉, 주어가 음식 같은 게 상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은 기억해요. 동사가 뒤에 형용사를 데리고 온다. 그러면 이때 이 동사들은, 자, 동사가 뒤에 형용사를 데리고 온다. 형용사는 역할이 이제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가 될 테고, 자, 이럴 때 요 모든 동사들은 항상 주어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다 또는 어떤 상태이다.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가 되고, 뒤에 나오는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 역할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go 뒤에 wrong이 왔다. 그러면 wrong은 잘못된 건데, 주어가 어떤 일이나 사건들이 잘못된 상태가 되다. 일이 잘못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go 같은 경우도, 자, 일단 여러분이 더불어서 go의 3단 변화도 기억을 해놓고, 그리고 이 go를 이제 정리할 때, 여러분이 요점 정리할 때는, 자, go가 뒤에 어디로 어디에 가다. 그러면 뒤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예를 들어 to 장소. 요렇게. 그 다음에 이 go가 형용사를 데리고 온다. 그럴 때는 이제 예제를 쓸 때는 go bad, 상하다, go wrong, 어떤 일이 잘못되다. 그래서 주어, 이거는 go가 가다가 아니고 주어가 어떤 상태가, 형용사의 상태가 되다. 이런 뜻이구나. 요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그 다음에 만나볼 동사는 come입니다. come은 오다. 이것도 3단 변화부터 하면 come, came, come이죠. 자, 그럼 애도 보니까 주어가 오는데, 자, 보세요. come이 이제 뒤에 어디에 오다. 어디로 오다. 그래서 애도 to하고 장소 개념이 또 나오게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they come to school. 학교에 온다. 이렇게. 자, 근데 이 come이라는 동사도 뒤에 형용사를 데리고 오는 용법이 많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go를 본 거하고 똑같이 그럼 주어가 오다가 아니고 어떤 형용사의 상태가 되다 또는 상태이다. 자,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come true. true는 사실, 현실이죠. 그래서 사실이 되다예요. 그래서 꿈이나 무언가가 이루어지다. come true 하면 현실이 되다, 이루어지다, 사실이 되다. 또는 come close. 뒤에는 원래 to 이렇게 붙는 구문입니다. come close는 어디에 근접하다, 가까이 가다. 즉 이건 뭔가 하면 주어가 close, 가까운 상태가 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to 이하에 가까운 상태가 되다.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제 동사가 뒤에 형용사를 데리고 올 때는 이 동사들은 모두 주어가 이 형용사의 상태가 되다거나 그런 상태이다를 나타내는 동사 의미가 된다. 그렇게 정리해 둡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요점 정리할 때 go가 쓰이는 용법, 그리고 come이 쓰이는 용법, 그리고 요 문장들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얘네들이 예를 들어 어디 어떤 장소로 가다, 오다 그럴 때는 장소를 나타내는 to하고 함께 주로 쓰이더라. 나중에 가면 이제 쌤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형용사가 뒤에 따라 나오는 구조들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come은 이렇게만 쓰는구나라고 하지 말고 형용사가 나오는 구조도 있다. 요걸 이제 한 번에 정리하라고 쌤이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go와 come에 대한 동사 학습 마치겠습니다.